안녕하세요, 대주주입니다. 2주 만에 어제 유튜브를 업로드를 하고 그동안 밀린 주제들 추가적으로 좀 업로드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. 제일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종목 수가 과연 몇 종목이 적당한가입니다. 보통 이제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종목 수가 좀 많아지게 됩니다. 왜냐면 계속 새로운 종목을 접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 다 좋아 보이거든요. 뭐 멀티플도 계산하게 되고 PER, PBR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 종목도 좋아 보이고 저 종목도 좋아지고 종목 부심이 좀 생기게 됩니다. 종목이 많아지면 나중에 또 관리가 안 되고 수익률은 거의 펀드 수익률, 뭐 인버스 ETF 수익률을 따라가게 되고, 그다음에 또 종목을 줄이자니 또 그 종목이 좀 아깝고, 이런 고민들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종목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맞다. 또 한편으로는 과연 유동성 장세에도 종목 수를 너무 줄였다가 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적당한 이 종목 수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같이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나온 데이터입니다.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한 종목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대요, 41%. 근데 아마 보통 요즘 거의 소액으로 몇백만 원, 뭐 몇십만 원 늘어도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증시에 들어오셔가지고 보통 한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액인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주린이 여러분들 아마 제 유튜브 보고 있으신 분들도 금액 자체가 그다음에 뭐 천만 원이나 천만 원 이상 단위들이 좀 많으실 거고,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종목 수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한 종목 하시는 분들 보통 보면 시세나 테마 따라가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. 보통은 요즘 같은 유동성 장세는 종목 수가 좀 많아지게 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유동성 장세 전에는 5종목 이상을 안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오히려 한 2종목, 3종목으로 압축할 때 수익률이 좋았습니다. 근데 압축이라는 게 그냥 뭐 무작정 줄이는 건 아닙니다. 그만큼 2종목, 3종목으로 압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. 왜냐면 그 종목에 대한 어떤 확신을 더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분명히 그렇게 종목을 확신을 가지고 압축을 했을 때 수익률이 좋았던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. 하지만 요즘은 유동성 장세입니다. 사실 들불처럼 유동성이 옮겨 붙습니다. 뭐 오늘은 뭐 5G, 오늘은 폴더블, 오늘은 바이오 이렇게 너무 옮겨 붙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의 장세의 맛을 다 볼 수 있으려면 좀 낚싯대를 여러 곳에 좀 들이우는 방식이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 코로나 이후 유동성 장세에서는 저도 종목 수를 한 10종목 정도를 가져갑니다. 요즘은 유동성 장세에서는 종목 수를 조금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. 우선 종목 수가 몇 종목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앞서서 본인한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. 우선 장중 대응이 가능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사실 장중에 종목이 오르거나 빠졌을 때 바로바로 그 종목에 대한 뭐 매수 매도 대응이 좀 해야 되고, 갑자기 오르거나 빠졌을 때 뉴스 체크나 관련 업종에 대한 체크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게 10종목 정도가 넘어 버리면 대응이 사실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? 직장 생활 하시던 뭐 주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집에 계시더라도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 지금 주린이 분들은 종목 수를 한 5종목 정도가 사실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 10종목을 가져가더라도 유의미한 포트의 종목은 5종목 정도를 포트에 한 80% 정도 90% 담고, 나머지 뭐 5종목 10종목은 공부 삼아서 발을 담그는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근데 만약에 투자 목적의 계좌와 그냥 공부 삼아 사는 계좌가 종목을 다르게 가져가시려면 계좌를 아예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. 우리 왜 적금도 목적에 따라서 통장을 만들듯이 주식도 목적에 따라서 계좌를 분리하는 것도
나중에 그 목적 자체 처음에 초기에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그 뜻대로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 하루에 몇 시간 주식에 투자하는가입니다. 사실 어떤 종목들을 매일매일 그 종목에 대한 뉴스를 체크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섹터에 대한 뉴스를 또 체크해야 됩니다. 동종 업종의 시세 흐름을 또 체크해야 됩니다. 외국인 기관의 매수 매도 수급 체크를 해야 됩니다. 신용 잔고율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해서 데이터가 머릿속에 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. 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. 내가 이걸 내가 편의점을 10곳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매일매일 내가 관리하고 있는 영업장의 매출이나 그날 상황을 체크하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?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도 그 종목들 오늘 하루 별일이 없었는지,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, 뭐 누가 사고 팔았는지, 그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분명 시간을 투자해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럼 종목당 시간이 10분, 15분 들면 10종목이 되면 150분. 사실 2시간 이상씩 매일 그 흐름을 읽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주식을 공부하는 거랑 또 다른 겁니다. 그러니까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그 항목들, 앞서 말씀드렸지만 뉴스, 동종업종 뉴스, 섹터, 뭐 수급, 뭐 신용잔고, 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트렌드, 그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연속선상에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. 그게 아니라 뭐 PER, PBR, 어떤 그런 뭐 재무제표나 현금 흐름을 보는 그런 원론적인 공부를 하는 시간은 또 따로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사실 뭐 종목 수가 많으면 공부가 더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, 제가 봤을 때는 종목 수가 많으면 그 종목에 대한 부분들만 매일 것만 이렇게 하는다고 깊이 있는 공부가 되지 못합니다. 사실 주식 관련한 그런 책들도 좀 읽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, 이 종목 수가 많고 그러다 보면 그 종목에 대한 뉴스나 내용들을 체크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한 깊이가 오히려 생기지 않을 수 있어서 종목 수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. 특히 10종목에서 15종목 정도를 가져가게 되면, 15종목 이상 되어 버리면 거의 ETF 수익률이랑 비슷해 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종목을 또 보실 때 한 가지 있는 게, 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동종업종 섹터는 바스켓으로 한 종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지금 이 테스나, 하나머티리얼즈, DB하이텍, 넷패스, 뭐 비메모리 관련주입니다. 최근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. 삼성이 뭐 퀄컴,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의 비메모리를 수주를 크게 다 따왔죠. 지금 대만의 TSMC를 지금 따라붙고자 하고 있는데, 이런 테스나, 뭐 DB하이텍, 넷패스,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포트 비중을 30%를 가져가고 싶다. 그러면 어떤 걸 고를까 고민이 되신다면, 뭐 테스나, DB하이텍, 하나머티리얼즈를 10%씩 하나로 묶어서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. 이거를 보통 기관 투자자들은 바스켓으로 담는다라고 하거든요. 뭐 풍력을 담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뭐 유니슨, 뭐 동국 SNC 이런 중국식들은 뭘 살까 고민하지 말고 바스켓으로 한 종목이라 생각하고 포트 비율에 담는 거죠. 뭐 지금 추천하는 얘기는 아니고요. 근데 이거를 그 종목 수 이렇게 바스켓으로 인식하고 담아야지 한 종목처럼 대응하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 매도하실 때 유니슨은 오늘 5% 올랐고 동국 SNC가 2% 올랐고, 그러면 뭐 유니슨 팔 때 동국 SNC를 같이 정리하는, 그러니까 한 종목처럼 내가 대응을 하는 거죠. 이런 분들 계시가지고 저는 뭐 10종목 가지고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종목 수가 많으시대요. 그래서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지 물었더니, 뭐 저는 은행주가 안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서 우리금융도 있고요, 하나금융 지주도 있고요, 뭐 KB금융도 있고요, 종목 수는 많은데 뭐 하나 수익이 안 나요, 이런 아주머니 분도 계시던데, 이게 뭐 한 종목이죠. 이건 뭐 우리금융,
하나금융지주, KB금융 이거 다 흐름이 똑같지 않습니까? 이런 종목들은 그냥 한 종목이라고 거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, 섹터로. 그래서 이렇게 포트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동그라미 쳐서 이제 한 종목으로 인식을 하시고,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섹터와 성향에 맞게끔 종목들을 한번 추스려 보세요. 분명 말씀을 드리지만 5종목 정도가 적당하다. 그게 어느 정도 그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추적 관찰을 그래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종목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. 물론 대응이 가능하시다면 종목 수를 좀 더 늘려가셔도 좋고요. 공부의 목적이라면 계좌를 따로 분리해서 또 종목 수를 발담그기 목적으로 종목 수를 좀 가져갈 수도 있겠죠. 근데 사실 종목에 대한 부심을 버리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, 확신이 만약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내일 모레 아니 단기적으로 오를 만한 확신이 든다면 굳이 2개, 3개 종목으로 분산할 필요도 없고, 만약에 이 종목이 한 일주일이나 2주 내로 가장 확실하게 오를 종목이라는 확신만 든다면 2달, 3달 후에 오를 것 같은 종목은 정리하고 이 종목으로 집중했다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그 종목을 살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전략상으로 포트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오늘 그 최근에 가장 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종목 수는 과연 몇 종목이 적당한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알려드렸고요.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주주였습니다.